식사할 거. 우리 저런 이제 구사한 거 잊지 마십시오. 얼굴 안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오늘은 다 저쪽으로 가. 대우산 담배엄마나 누에 대신 대가라니 렌즈도 그냥 막 밖에 내버리는 거.
다 달라요. 지역마다 이거. 그래가지고 요거를 지역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아까 많은 여자 서울시 송로를 봉행을 고하는 범종 타종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들에게 맑고 향기롭게 무소유의 삶을 일러주시고 실천하셨던 법정 어른 스님의 사주기 추모 법회를 송광사 동당 법품 큰 스님과 사부대중을 모신 가운데 봉행하겠습니다. 사부대중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합창단의 피아노 반주와 함께 삼귀일을 봉송하겠습니다. 세종어장이신 원명스님의 집전으로 종사영반을 봉행하겠습니다. 종사영반을 봉행하는 가운데 헌양과 헌다, 헌공, 헌화를 진행하겠습니다. 사부대중께서는 영단을 향해 합장해 주십시오. 송광사 윤화 현묵스님의 축비에 맞춰 삼배를 올리겠습니다.
고사바스 얼경일사천하 남서무주 동영선 인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상각사나 길상사 정정지 도량 헌다를 해주시겠습니다. 선법사 희우 법정당 대종사의 항려 제설 금차 지급지 정성 원적 사주기 추고달의 지신 서량 단전 봉청제자 행요 손상자 해산 해강 해담 해월 등 무의 선홍사이고 법주 항요 일단 진신 촉처통 원루남보 다음은 불교문화 사업단 단장 진하스님께서 헌화하시겠습니다. 공진수 무증불감시오 공증무색무수상행제무한일이설시 무색성향미 조건무한계내지 무의식계무문명 내지 어제봐라 어제봐라 등하제 무지사바봉양이라노 안나오 선바보 안나 선바보 옴 안나오 선바바 바라옴 모해양이란노 정양동사 탐진지리 성기불법수 염려무리집 전라국간무진 노사나불서 대거과신서가 못이불구품노사 아미타불당내야생 미륵존불시방 삼세일체제불시방 삼세일체존법 헌양, 헌다, 헌공, 헌화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길상사 주지스님의 인사 말씀과 어른 스님의 추모 영상 소개가 있겠습니다. 사부대중께서는 모두 좌측 상단을 향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광각지에서 많은 사부대중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길상사가 맑고 향기로운 드론이 되도록 더욱 애쓰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법성스님의 살아생전 육성도문을 한 7분 정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해마다 몇 차례씩 이보다 훨씬 눈이 많이 내려요. 그렇지만 산중에서는 습관이 돼서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는 발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걸어다닐 수 있는 자유가 없잖아요. 뭐 차에 의존하기 때문에 눈이 많이 내리면 차 속에 갇히게 돼요. 이게 이제 그 부천에서 과태료 5만원 물가 하다가 돈은 종이 이 돈이 키즈돈인데 한번 써서 안 되겠다 해서 갔어요. 김포공항에 그런 게 있는 줄 알았더니 가까운 동방향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 철쭉 관리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출입국 관리 진경을 때려갔다 오면서 결국 뭐 여권도 안 가려고 주민등록 번호를 넣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 컴퓨터 하는데 우리를 엄청 받아서 감시하고 있구나. 언제 이 중이 나갔다가 몇 시간마다 언제 들어왔고 몇 시에 들어왔고 시간까지 다 나와요. 무슨 비행기를 탔고 그게 다 기록이 나온다니까. 사람이 만들어온 그런 그 연장에 그런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은행 예금에 넣으면 이 주민등록 번호만 넣으면 다 나오잖아요. 그 컴퓨터가 엄청나게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결과를 아주 썬득해지더라고요. 우리 이 세상에 이런 세상에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 못했는데 제가 배꼽을 말했더라고요. 그렇지만 좀 무난한 인사합니다. 다리 막네, 꽃이 피었네. 이런 표기도 있잖아요. 저는 이제 전송으로 보내는 것보다 오히려 그 눕히로 쓰는 것이 훨씬 정겨울거든요. 또 뜸을 들여가면 가격이 와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집가 보니까 이게 얼마나 싱거워요. 빠른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다 좋을 수만 없어요. 모든 일은 뜸이 들 시간이 필요해요. 특히 인간관계는 그렇습니다. 인간관계는 세월을 통해서 인간관계가 달려있는 것이지 갑자기 일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이란 뭐예요?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만 있을 수 있는 한계라고. 따스한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한계예요. 미담 교수의 시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놓이던 먼 젊음의 귀한 길에서 이제 돌아와서 내눈같이 생긴 꽃이요. 이런 시 같은 안 나올 거예요. 일이 정보가 다 해서 인터넷시대는 나올 수가 없다고. 건성으로 수천이라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의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순간순간입니다. 순간순간. 그럼 그 순간순간 수산시하면은 스치고 지나간다니까요. 한 생에 살아도 남은 게 없어요. 안녕이 없다고. 우리에게 그런 순간순간을 감사하게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받아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급하게 살다 보면 그렇게 수면제 못지 않습니까? 목표를 향해서 곧장 달려. 께서 추모 법문을 해주시겠습니다. 법정 사장님과 반세기를 같이 지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있던 일을 대강 내가 생각나는 데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10분만 하라고 말씀드리니까 부탁하셨으니까 그래 하겠습니다. 법정 사장님은 타고난 성격이 아주 치밀하고 시간 소중하게 여기고 아주 내 공부하려고 참 노력하는 분입니다. 하며 속가에 있을 때 하며 책 본 것이 한 추럭이 넘어서 이것을 입선할 때 가져가는 제가 고민을 많이 했다. 글 쓴 것도 내가 봤습니다. 그리고 법정 스님은
황산덕 법무장관께서 저걸 사상계 잡지를 편찬하시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걸 보내주셔서 편집에 그 책도 거진 다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법정 스님은 아주 실속적이고 이기적이고 내가 공부하려고 그러지 주지나 삼직은 절대 맞지 않습니다. 실례를 들어 말씀드리면 1962년도 4월 30일 날 통합경전의 종교로 효봉 스님이 추대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효봉 스님을 모시고 지냈는데, 그래 9월 달에 가서 이제 맞사형 되시는 구산 스님께서 9월 6일부로 이제 동화사 주지를 맡으셨어요. 그런데 구산 스님께서 삼직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직기사에 강원에서 내가 공부하고 있는데 날 찾아오셔가지고 교물 좀 맡아달라고 자꾸 그랬어요. 그러니 나는 이력을 다 마치고 하려고 하는데 거절할 수도 없고 구산 스님 말씀대로 제가 따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불교재산 62년도 불교재산 관리법에서 사찰 재산을 전부 등록하는데 동화사 말자가 70개 사찰인데 그걸 다 해야 됩니다. 동산, 부동산하고 향로주택까지 다 해요. 그런데 구산 스님이 이제 삼직은 없으니까 날 교훈을 마치려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 갔는데 그 교훈을 맡으니까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시길, 스님 저 실속체를 공부하니까 그런 거 뭐 쓸데없는 일 하려고 답은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네. 그리고 63년도에 효봉 스님께서 편찬하셔가지고 이걸 지작 이다 해가지고 천도해주라고 공문이 다 갔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60년도 효봉 스님 돌아가기 전에 6월달에 상원사에 내가 선방에 지냈습니다. 그래 불교신문을 보니까 법정 스님이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싶은데 말이야. 중이 또 아부한다고 이제 정부에 지장교도 하고 있다 이러고 쓰셨어. 이게 이제 필요한 사건이 문제가 돼가지고 경산 스님한테 불려가지고 법정 스님 혼났습니다. 이건 좋은 일이다. 그리고 69년도에 청담 스님 총무원장하고 총무장 경우 스님하고 이제 봉은사 땅을 말입니다. 이제 저 공무원 교육원을 사가지고 중앙에서부터 이제 포교를 활성화한다, 공무원 교육한다, 10만 평을 띄어서 팔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서은스님이 주인데 서은스님은 반대하다 쫓기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10만 평을 띄어서 파는데, 거기에 이제 법정스님 그건 통쾌하게 잘 썼어. 봉은사가 팔린다, 신묵은 지역이다, 그래서 그건 참 내가 통쾌하게 잘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1972년도에 임자년에 43년 전에 이제 야당이 비대해지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18대 국회를 해산해버리고서 그래서 이제 유신헌법을 10월달에 통과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유신정회가 생겼어. 그래가지고 그 후에 이제 유정회가 생기고 있는데, 그 후에 이제 야당 인사를 갖다가 어떻게 감시를 하고 이제 편지 왕래하는 걸 다 뜯어보고 이제 전화 도청을 하니까 법정 스님께서 서울 있기가 이제 야쪽 인사를 불편하니까 저길 내려오셨어요. 75년도에 내가 송광사 주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원고를 얼마 안 되는 걸 가지고 오셨는데 도저히 그 돈 가지고서 이제 불이람을 지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내가 당시 송광사 주지였기 때문에 이제 계약과 같은 건 내가 도와드리고 이제 좀 봐드렸습니다. 법정 스님은 또 찾길 나는 걸 싫어합니다. 신장을 안 닦으려. 그래가지고 지금이 그때니까 그걸 개월을 다 저울고 제목을 저울러가지고 목도해가지고 있지, 지금 사람 같으면 인부들 저거 앉아있는데 그게 마치셨어요. 마치고서 이제 75년도에 이제 거기 재벌 계시는데, 76년도에 가서 이제 저기 명동 성당에서 윤보선 씨하고 정의열 씨 해가지고 민주회복 구국을 해가지고 결의대회를 했어요. 결의대회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윤보선 씨가 민주회복이라고 이제 글을 써주는 게, 이걸 이제 복사품 있는데, 이걸 가지고 법정스님한테 이제 보냈어요. 보냈는데 법정스님은 이제 서울 가고 없고, 그래가지고 요걸 이제 현장스님이 받아놨는데, 참 정보 빠르더구만. 중앙정보본이 알고 금방 뒤에 따로 나왔어. 따로 와가지고 이제 그걸 달라는 거라. 달라 그러니, 그래가지고 현장 스님은 또 몸이 달아가지고 이거 줬다고 법정 스님한테 원망 들을까봐 자꾸 주저하고 구산 스님은 그거 줘버리지 뭐.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중앙정보원이 와서 내가 주진데 이걸 안 주면 긴급지 국호 위반이라는 거라. 회수해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라. 그래 할 때 가져갔습니다.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야권 인사로서 이제 자꾸 감시가 심하고 저기 편지를 뜯어보고 그러니까 말이야. 그런데 법정 스님은 이제 글을 많이 쓰고 그래가지고 30여 원가 책을 냈습니다. 제일 첫번에 낸 것이 62년도에 선가고음을 번역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필집이 30억에 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불이람이 있으니까 인기가 있고 팬이 많으니까 사람은 자꾸 많이 찾아오니까 91년 무렵인가 2년 무렵에 이제 법정 스님이 버리고 떠나려는 수필집을 남겨두시고 그래가지고 오도산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 잘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난 송광사 일체 공직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잘 배울 수가 없는데 그 법정 스님은 또 책을 많이 쓰시고 저거에서 이름이 나고 그러셔서 전라남도 도에서 하면서 자랑스러운 전남도 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상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자는 필면하고 회자는 정리함이 재행무상의 이법이요 성도를 수행하고 정각을 떠나야 무상하는 열반에 드시면 불가의 이상이오나 가신 날로부터 스님의 전화를 배울 길 없고 온화한 성에 접할 길 없사니 사바의 미적인 한들 어찌 중생의 슬픔이 아니올까. 법정 사형님 속한 사바하셨고 제명제사 하고 보리 군사가 없어서 예, 좋은 법문을 해주신 동당 큰 스님을 네, 사람들이 살면서 그런다고 합니다. 지나온 일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는 것도 있지만은 후회를 하고 그렇지 않았더라면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고 보니까 어느 때보다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스님하고 저하고는 큰 인연은 없지만은 제가 이 밑에 법연사 살 때 법연사 그때 법문도 모시고 했을 때 그때 스님께서 저희들에게 막 야단도 치시고 좀 뭔가 우리 생각하고는 뭔가 다르고 저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스님, 큰 스님 왜 저렇게 하실까 하고 조금 마음 한쪽으로는 좀 서운한 마음도 있었었고 그런데 지금 와서 봤을 때 그때 스님께서 한 말씀이 내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도움이 되고 또 그때 스님 말씀을 저희들이 잘 간직하지 못했던 것이 오늘에 와서 후회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여기 와서 큰 스님 영정을 뵀을 때 스님께서 저를 이렇게 딱 쳐다보는 그런 눈 모습을 봤을 때 너 이놈 그때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야단 쳤던 것이 지금 어떻게 됐느냐 묻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대로 실천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마음속으로 야단을 치시는 그런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했을 때 내가 그때 큰 스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잘 간직했더라면은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살면서 제가 지금 송광사 주지소를 맡고 있으면서 학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금강경, 하암경을 달달 외우고 마음대로 자유자재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는 큰 스님들 모습 한 모습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실천하는 것이 금강경, 하암경을 달달 외우는 것보다 더 훌륭한 공부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제가 가끔 합니다. 저도 강원 생활하고 이제까지 절집에 들은 지 40년이 넘었는데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갈 때 그때 그 스님들 말씀이 너무나 맞았고 너무나 큰 교훈이었던 것을 몰랐던 것이 지금서 많이 후회를 하게 됩니다. 오늘 특히 큰 스님 법문 잠깐 동영상으로 뵙고 또 스님
진영을 뵀을 때 새삼스럽게 지나온 것이 생각이 많이 되고 또 후회도 많이 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앞으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큰 스님 아까 맑고 행기롭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베풀어 가지고 큰 스님의 덕화가 모두에게 다 미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시고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숨어있고
은사 스님 사조기 추모의 법회에 동참해 주신 송광사 동당 법화원권 스님, 집전을 맡아주신 의장 조계종 의장 우명권 스님, 송광사 전 주지 용도 스님, 그리고 송광사 현 주지신 구상 스님, 윤하 현목 스님, 그리고 해담 어른 스님, 범종 선덕 스님, 영명 스님, 그리고 도선사 전 주지 광복 스님, 그리고 제방 대덕 큰 스님들과 송광사 여러 스님들께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문도를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송광사 방장 스님께서도 어제 하루 전날 오신다고 하시고 새벽에 목욕하시고 준비하셨는데 출발 직전에 도저히 기력이 안 되시겠다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내주신 송광사 방장 스님께서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광역이롭게 식구와 길상사 부장님, 그리고 청신사, 청신녀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은사 스님께서 가신 지 벌써 4년이 되었습니다. 꽃피는 아름다운 봄날을 좋아하셨는데 봄이 와서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꽃이 피기 때문에 봄이 온다고 하시는 봄을 하시면서 험난한 세월을 살아오면서 참고 견디면서 갖고 온 그 씨앗을 이 봄날에 활짝 펼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길상사 창건 9주년 법회 때는 길상사를 위한 바른 기도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길상사가 맑고 향기로운 도량이 되게 하소서. 이 도량에 몸담은 스님들과 신도들, 이 도량을 의지해 드나드는 사람들까지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흐리고 거친 세상에서 맑고 향기로운 도량이 되게 하소서. 좋은 스님들과 신도들이 모여서 법답고 길상스러운 도량을 이루게 하소서. 안팎으로 보호하고 있는 신도들과 부처님과 보살들의 보살핌 속에 행복한 나날을 이루게 하소서. 길상사가 잘 되길 발언하신 은사 스님의 뜻을 받들어서 저희 문도들은 뜻을 모아 더 정진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맑고 향기로운 도량을 거듭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은사 스님 가신 지 벌써 4년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서 추모법회에 동참해 주신 사부 대종 여러 대덕 스님들과 스님남자 스님들 모든 부처님께 다시 한번 문도를 대표해서 두 손 모아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우수님 올라오셔. 아 뜨거워.